고창에서 고구마가 오늘은 2022년 11월 29일 아침 11시 24분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지금 아침에 방공기 드시고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이 11월 29일이니까 한 3일 남았나요? 올해 한적한 오전인데요. 시일 전에 왔던 눈이 아직도 녹지 않고 있네요. 오후에도 영상 온도가 아니고 영하 온도에 있다는 이야기겠죠.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 제가 하고 저는 여동생 둘이가 있는데 그 여동생들이 많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서울에 있는 여동생이 전북 고창에 있는 이 고구마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있어서 오늘 개봉해 보니까 한 3분의 2가 썩어 버렸네요. 한 3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다 썩어서 버렸어요. 3분의 1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지금 쪼개서 호박이랑 같이 지금 삶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소량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니까 변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구마를 꼭 드려요. 고구마 아니면 기타 야채, 변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꼭 밥하고 섞어서 드리는데 고구마가 가장 무난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를 주로 이용하는데 이번 것은 이렇게 빨리 썩을 수가 없는데 굉장히 빨리 썩었네요. 고구마를 드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박스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바로 개봉해서 전체를 삶아버린 다음에 식으면은 김치냉장고에 냉장이나 냉동고에 넣어놔서 먹을 때마다 해동해서 먹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해요. 근데 이번은 제가 조금 먹을 것이 남았고 그리고 일주일 만에 이렇게 썩을라디야 생각했는데 정말 3분의 2가 썩어버렸네요. 어려운 여건 하에서 지 오빠 고생한다고 동생들이 없는 돈으로 사서 보냈는데 정말 동생들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썩은 것은 다 환부를 드러내고 쪼개서 먹을 수 있는 것만 지금 넣어서 단호박하고 삶고 있어요. 고구마를 버릴 때 정말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여건 하에서 부모님을 모신다면 뭐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은 다들 각파하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오빠가 엄마 모신다고 저렇게 보내온 것을 제가 관리 부실로 버려야 하니까 너무 아침에 속이 상합니다. 제가 이제 2023년도면 이제 가족요양 4년을 넘어서서 이제 5년째로 접어들려고 합니다만은 사람은 한 번은 언젠가는 죽는 것이고 그 절대적인 진리 앞에
슬퍼하거나 기타 등등 거부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서서히 제가 의지해서 된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헤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뭔가 자신이 상대방에게 다하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헤어짐이 굉장히 아쉽죠. 언니 왜? 왜? 밥 안 하려고 밥 처먹어 먹었다. 그걸 안 했어? 누가 먹었대? 내가 먹었어, 내가 언니. 네가? 응, 걱정 마. 그랬다가 저 시키었어. 내가 가셔라 시키었어. 걱정 마. 내가 이야기할게. 걱정 마라. 내가 이야기할게. 자, 내가 이야기할게. 오늘 자,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자, 내가 나를 먹었어. 응? 내가 먹어 나버릴 때도. 알았어. 내가 이야기할게. 나 청소하고 올게. 왜? 왜? 언니 걱정 마.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나보다 밥 먹으라게. 이게 내가 이야기할게. 걱정 마. 걱정 마. 알았어. 나 얼른 청소하고 올게. 내가 밥 주는도 안 먹으려고 내가 호흡을 오늘. 알았어. 내가 이야기할게. 치매도 문제지만은 그 선망현상과 우울증은 정말 사람 피를 말리게 합니다. 처음엔 저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견딜 수 있어요. 저 노하우가 쌓였죠. 아무래도 몇 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을 이어가자면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의지한 게 없이 어머님과의 이별을 이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준비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별이란 것은 항상 슬픕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덜 슬프려면은 헤어지기 전까지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 친구도 만나고 연인도 만나지만은 친구와 연인과의 헤어짐 사례 저도 있죠. 여러분들 다 계시죠. 근데 내가 성심성의껏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떠난 경우에는 이별의 아픔이,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은 잔잔한 영혼은 별로 없어요. 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바쳤는데 그 사람이 저를 떠난다면 그 슬픔이야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그야말로 김소로 씨처럼 치료받고 가시옵소서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이유로서든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만 내가 어떤 이유로서든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 못했다는 것이 사전이나 사후에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갑니다. 그 고통이란 것이. 그 고통이란 것이 평생을 가는 게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부각되고 깊고 높게
우리 생애에 파고듭니다. 이런 이별을 다 겪으셨을 건데, 이런 이별의 고통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실감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체감하지 못하고 분이 계신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극단한 좀 말해서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어찌 사람이 살면서 이별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 이별을 각 순간마다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이별이 있을 것입니다. 놀기 바쁘고 술 먹기 바빠서, 혹은 살다 보니 하루하루가 바빠서 우리는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무시해버리는 이별의 파편 분자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차 하면서 먼 옛날 자기가 최선을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별했던 친구나 연인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보건대 그때 그 친구와 그때 그 연인이 정말 나에게는 큰 선물이었고 사랑이었구나를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본능적으로 느끼죠. 저희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그러나 다들 또 잊어버리죠. 살다 가면서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부모님께서 저희를 키우실 때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로 극한의 상황에서 부모님이 저희들에게 헌신했던 것을 몸으로 느낄 때, 그때는 이미 부모님께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저처럼 극도 치매나 실업증,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이 지금 저를 깊이 휘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지금 보내드릴 수 없고,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지금 부모님을 24시간 가족요양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머님께서 2011년도에 쓴 일기를 제가 우연히 봤어요. 제가 어머님한테 노트 한 권을 드렸죠. 어머님 심심하시면 여기다 하고 싶은 것을 쓰세요. 그때 어머님이 쓰셨더라고. 나는 그거 쓴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음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외롭단 말이 날마다 적어져 있습니다. 힘이 없다. 밥 먹을 힘이 없다. 오늘은 한 끼 먹었다. 오늘은 저녁을 조금만 먹었다. 날씨가 추워서 수도가 얼어서 물이 안 나온다. 저는 전화를 걸죠. 어머님 식사하셨습니까? 오냐 했다. 저는 식사하신 줄만 알죠. 그래놓고 내가 마치 효자인 양 주변에 떠들고 다녔던 제가 그런 놈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그리움, 자식에 대한
그리움. 지금 이 냄비 안에 고구마처럼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어머님께서는 날마다 보타졌을 것입니다. 보타져. 자식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보타지면은 제가 보건대 그게 치매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움과 고독은 치매와 우울증을 유발한 것 같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치매 걸리기 이전에 스스로 알아서 치매약을 드셨어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킨다고. 근데 그런 치매에 대한 어떤 약도 고독을 이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유형을 내가 해야 쓰겠다. 24시간 해야 쓰겠다. 이렇게 결정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물론 마누라하고 대화는 좀 했습니다만 충분한 대화는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머니를 모시다가 어머님 일기장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랐어요. 아울러서 어머님 지금 틀니 낀 지 한 30년 되는데 그 틀니를 내가 양치를 하면서 정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틀니 속에 있는 이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머님은 밤중에 그 틀니를 빼고 주무십니다마는 피곤하고 또 자식 때문에 속상할 때는 그 틀니를 끼고 주무셨겠죠. 그 많은 이물질을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방치했구나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제 자신을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가족여행 하고 있습니다. 가족여행 할 때 상처를 많이 받아요. 누구한테 받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자기 마누라, 자기 새끼, 또 어릴 적 같이 성장한 형제 자매로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제가 어머님을 고독하게 만들었고 어머님 틀니에 양치를 한번 못 해드렸고 힘이 없으니 어머님 목이 한번 못 해드렸고 그러면서 나는 마치 효자인 양 떠들고 다니고 친구들 사이에서 효자라고 소문난 이 사실이 얼마나 나를 힘들고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마누라와 동생들, 특히 마누라 동생들, 제 자식들이 저 기대에 어긋난 처신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저에게 상처를 준다 한들 제가 어머님한테 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내가 수용을 합니다. 이해를 하고 내가 하루 내내, 1년 내내, 2년 내내 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어머니와 같이 생활을 하는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한순간 가졌다가도 나는 어머님을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고독하게 만들었는데 내가 더 범인이다, 내가 원흉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어떤 상처가 저에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그 치매와 우울증 이런 선망 현상을 또 기타 뭐 대소변 받아내는 건 앞으로 제가 더 험한 일을 더 보겠죠. 저는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더한 것도. 그래야 제가 어머님하고 헤어져도 덜 그리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기간을 10년 잡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과 이별을 해도 내 마음이 아프지 않으려면 어머님을 더 제가 모셔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서는 이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로서는 사람의 좀 막둥이죠. 밑에 동생 둘이 있어요. 형들 제가 원망 안 씁니다. 형은 형이고 제가 어머님한테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형들이 부모님한테 어때했다. 동생 막둥이가 부모님한테 이러는데 왜 당신들은 형으로서 그럽니까? 이런 말을 할 법도 한데 저는 그런 말할 겨를이 없네요. 제가 너무나 큰 실수를 해서. 오늘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 감정이 저도 모르게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제 마음의 쌓여간다는 것이 실감나는 하루입니다. 아버님을 제가
직장일에 바빠서 내일 바빠서 아무 준비도 못하고 억울하게 아버님을 보낸 것이 너무 억울해서 어머님을 제가 보살피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일기장을 볼 때, 그리고 어머님의 그 의치의 이물질을 볼 때 제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다고 아까 말했죠. 제가 어머님에게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이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이별을 받을 수가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평생 가슴이 먹먹하다. 이걸로써 마무리합니다.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다들 사연이 있고 애로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하시는 거 최선을 다해서 정신 집중하시고, 정신 집중할 때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3년도 한 해도 재밌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